티에리 앙리가 생방송 중간에 갑자기 제작진을 불러세우고 예정된 프로그램 진행을 전부 취소시킨 이유 혹시 아시나요? 세계 축구 역사상 손에 꼽히는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였던 이 프랑스인이 CBS 스포츠 생방송 도중 아무 예고도 없이 잠깐만요. 이거 먼저 보여주세요라며 급히 요청한 영상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전반전 38분짜리 하이라이트였거든요. 그것도 북미 시간 새벽에 펼쳐진 LAFC와 올랜도 시티의 경기 영상이었는데 앙리는 그 짧은 영상 하나 때문에 방송 포맷 전체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축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북미 축구계 전체가 이 한국인 공격수가 만들어낸 지진 같은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MO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최종 스코어 6대 0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로 끝났는데 사실 이 학살극의 핵심은 전반전 단 38분이라는 짧디 시간 안에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과 38분 동안 LAFC의 캡틴이자 등번호 7번을 달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무려 5골에 직접 관여했거든요. 상대 수비수가 자책골을 넣도록 압박한 것부터 시작해서 올랜도 시티의 수비 라인을 단칼에 찢어버리는 4개의 치명적인 스루패스까지 그야말로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압도적인 플레이를 쏟아냈습니다. 이 활약으로 손흥민 선수는 MLS 어시스트 순위 단독 1위로 올라섰을 뿐만 아니라 상대팀 감독인 올랜도 시티의 사령탑조차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저 선수는 이 리그에 있어선 안 될 수준이라는 탄식 섞인 고백을 하게 만들었죠. 너무나도 잔인할 만큼 압도적인 클래스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 경기의 열기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CBS 스포츠의 심층 분석 프로그램에서 티에리 앙리는 제작진에게 예정된 대본 진행을 전부 멈춰달라고 요구했어요. 대신 LAFC의 전반전 전술 카메라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해달라고 했죠. 아스날과 바르셀로나에서 전설로 군림했던 이 프랑스의 킬러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은 섬세하고 날카로운 안목으로 이 폭발적인 경기를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탁월한 은유 하나를 꺼내들었는데 그게 바로 다마스쿠스의 명검 이야기였습니다. 앙리는 단언했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문제는 결코 고갈된 폼이나 노쇠한 체력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방식에 있었다고요. LAFC가 치른 비싼 교훈을 통해 2026년 월드컵 본선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홍명보 감독에게 희망이 가득 찬 전술적 청사진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뼈아픈 지적인지 아시겠어요? 티에리 앙리는 지난 7경기 동안 무득점이 이어지며 손흥민 선수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에이징 커브, 즉 나이에 따른 기량 저하라는 편견과 경직된 데이터, 분석들을 산산조각 내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슈퍼스타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스포츠 언론들은 손흥민이 늙었다, 두 다리가 느려졌다, 비참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말들로 지면을 낭비했거든요. 이에 대해 앙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BMO 스타디움에서의 38분 이후 그 모든 비평가들은 완벽하게 입을 다물어야만 한다고요. 축구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플레이메이킹, 즉 경기를 조율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퍼포먼스는 모든 통계 시스템의 상상력을 아득히 초월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세계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이 현역 시절 온갖 수비수들을 농락하며 골을 넣어댔던 그 티에리 앙리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통계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등번호 7번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풀어주기 위해 매우 학술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은유를 꺼냈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의 명검 이야기죠. 진짜 문제는 결코 손흥민의 폼이나 체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앙리는 손흥민을 다마스쿠스 강철로 벼려낸 전설의 보검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극도로 날카롭고 정교하며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절세의 명검을 숲속에서 장작이나 패는 나무꾼의 손에 쥐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검은 틀림없이 이가 빠지고 순식간에 둔탁해져 버릴 겁니다. 명검이 나쁜 게 아니라 사용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반대로 그 검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마스터 셰프, 즉 최고의 요리사의 손에 쥐어준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칼질을 만들어낼 겁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세계 축구의 명검이었고 결코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전술 시스템과 사령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지금까지 명검으로 장작을 패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앙리는 이어서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왜 이번 경기에서 극찬을 받아 마땅한지를 전술적 안목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술적 해방이라는 개념의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지난 라운드 내내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전술판에 너무 낮은 곳에 배치했고 그를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뛰게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앙리의 은유를 빌리자면 그것이 바로 명검으로 장작을 패는 행위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직축에서 손흥민을 가장 높은 위치로 끌어올렸고 그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부여했으며 공격의 템포를 완벽하게 주도하도록 발목에 족쇄를 풀어주었어요. 더 이상 후방에서 체력을 갉아먹는 수비 임무를 짊어지지 않게 되자 손흥민 선수의 월드 클래스급 공간 인지, 능력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4개의 킬 패스를 찔러 넣으며 올랜도 시티의 팀 블록 전체를 잔인하게 찢어버렸어요. TV 중계 해설을 맡았던 테일러 투엘먼 위원은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영향력을 2024년 리오넬 메시의 플레이메이킹 기록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앙리 역시 그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과 메시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최상위 엘리트 클래스의 슈퍼스타는 때로 직접 골을 넣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전술판 위에서 체스의 킹과 같은 역할을 하며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로 상대를 파괴하죠. 비록 늦긴 했지만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마침내 손흥민을 최적화하는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티에리 앙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돌렸거든요. 당시 한국 대표팀은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의 연패를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직후였어요. 그는 홍명보 감독을 맹비난하는 대신 이번 LAFC의 38분짜리 영상을 희망적인 전술적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북미에서 열릴 2026년 월드컵을 앞둔 한국 코칭 스태프에게 이 경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완벽한 교본이라는 거죠. 앙리는 홍명보 감독과 그의 사단이 이 경기 영상을 수십 번이고 돌려보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축구는 끊임없이 배우고 모방하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홍명보 감독이 LAFC가 보여준 것과 같은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 손흥민을 깊은 곳에서의 수비 가담이나 불필요한 볼 경합 임무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면 한국 대표팀은 즉각적으로 무서운 팀으로 변모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상대 진영인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정확한 위치에 그를 배치하기만 한다면 후방에 있는 김민재나 이강인 같은 수준 높은 자원들과 시너지를 내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엄청난 이변을 일으킬 자격이 충분하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뼈아픈 조언인지 아시겠어요? 세계적인 전설이 한국 대표팀에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완벽한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앙리가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건 단순히 손흥민 개인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축구 전체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이었던 거죠. 이 프랑스의 전설적인 공격수는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단지 소속 클럽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MLS 생태계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곳의 축구 퀄리티를 다시 평가하도록 강제했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자신의 폼과 명성을 스스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리그에서 프랜차이즈 스타가 가져야 할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앙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 땅에서 유럽 엘리트 수준의 축구를 펼침으로써 현지 수비수들이 수비 마인드를 진화시키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감독들에게도 전술적 사고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학살을 당할 거라는 잔인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미 축구계가 현재 진동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점수 차 때문이 아니라 공간을 조종하는 진정한 거장의 명강의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앙리의 통찰력 있는 분석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공감도 이끌어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 마크 콕스는 앙리의 말이 정확하다고 동조하며
전반전 손흥민의 기대 어시스트 수치가 3.9에 달했다고 밝혔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아시나요? 공격수는 고사하고 세계 어떤 플레이메이커에게도 믿기 힘든 수치거든요. 명검이라는 은유는 선수 최적화의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감독이 손흥민을 수비용 도구가 아닌 공간 개척의 도구로 전환시킨 게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티에리 앙리의 조언이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게는 쓴 약이겠지만 반드시 삼켜야 할 처방전이라고 보도했어요. 손흥민을 제자리로 돌려보내 거둔 LA FC의 대성공은 국가대표팀 전술판에 뺨을 후려치는 격이라며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청사진을 배울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뼈아프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국가대표팀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난 7경기 무득점 행진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었다, 끝났다, 은퇴해야 한다는 말들을 쏟아냈는지 기억하시나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심지어 일부 팬들조차 그런 말들을 했었죠. 하지만 티에리 앙리는 단 한 경기, 아니 단 38분을 보고 그 모든 비판이 얼마나 헛소리였는지를 증명해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명검을 장작 패는데 쓰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선수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평범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단 손흥민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김민재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 수비수를 가지고 있고 이강인이라는 천재적인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으며 황희찬, 황인범, 조규성 등 각 포지션마다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뛰어난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티에리 앙리가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그겁니다. 당신들은 이미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메시지죠.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보여준 용기 있는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손흥민을 낮은 위치에서 수비 가담시키는 기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했죠.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올리고 그에게 공격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38분 만에 5골 관여, 6개 공대승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에요. 같은 선수인데 사용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 영상을 정말 수십 번이고 돌려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니라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완벽한 교과서거든요. 손흥민을 파이널 서드, 즉 상대 진영 마지막 3분의 1 지역에 배치하세요. 그에게 수비 임무를 지우지 마세요. 대신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킬 패스를 찌를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후방의 김민재가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시작할 수 있고 중원의 이강인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으며 최전방의 조규성이나 황희찬이 골을 넣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티에리 앙리가 한국 대표팀에게 제시한 청사진이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각 선수를 제자리에 배치하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걸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명검은 명검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장작 패는데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퍼포먼스가 단순히 개인의 부활을 넘어서 MLS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예요. 티에리 앙리의 말처럼 손흥민은 미국 리그의 유럽 엘리트급 축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MLS는 오랫동안 은퇴한 유럽 스타들의 연금, 리그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어요. 실력이 떨어진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돈 벌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펼치며 미국 축구의 기준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올랜도 시티의 감독이 경기 후 저 선수는 이 리그에 있어선 안 될 수준이라고 말한 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손흥민의 공간 인지 능력, 패스, 타이밍,
킬 패스의 정확도는 MLS 수비수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들은 손흥민을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준의 선수와 맞붙어 본 경험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손흥민이 MLS에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는 미국 수비수들에게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걸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손흥민을 상대하면서 자신들의 수비 마인드를 진화시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포지셔닝을 더 정교하게 해야 하고 공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해야 하며 상대의 움직임을 더 빠르게 예측해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동시에 다른 감독들도 배우게 됩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보여준 것처럼 월드 클래스 선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비싼 돈 주고 데려온 스타를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손흥민은 MLS 전체의 전술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경기 한 경기 뛸 때마다 미국 축구는 조금씩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레전드의 역할이에요. 자신의 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2026년 월드컵을 앞둔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미국은 북미 월드컵의 개최국이잖아요. 그들은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MLS에서 뛰면서 미국 선수들의 수준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상대하며 성장하고 미국 미드필더들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며 배우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한국의 레전드가 미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축구의 아름다움이에요. 경계를 넘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물론 우리 한국으로서는 손흥민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티에리 앙리가 말한 것처럼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명검을 명검답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디 애슬레틱의 마크 콕스가 분석한 손흥민의 전반전 기대 어시스트의 수치가 3.9였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치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 어시스트라는 건 해당 패스를 받은 선수가 그 위치에서 골을 넣을 확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 페널티 박스 안쪽 중앙에서 받은 패스는 골로 연결될 확률이 높으니까 기대 어시스트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먼 거리나 각도가 좁은 곳에서 받은 패스는 수치가 낮아집니다. 손흥민이 전반전에만 3.9라는 수치를 기록했다는 건 그가 찔러준 패스들이 거의 확실한 골 찬스였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4개의 패스 모두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는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들도 한 시즌 내내 뛰어야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은 단 38분 만에 이걸 해낸 겁니다. 리오넬 메시와 비교된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메시가 2024년 MLS에서 보여준 플레이메이킹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의 이번 퍼포먼스가 그것과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메시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런 메시의 플레이와 손흥민의 플레이를 같은 선상에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의 클래스를 증명하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티에리 앙리가 강조한 것처럼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통계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의 움직임, 공간 창출 능력,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타이밍.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팀 전체의 공격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첫 번째 골을 보세요. 손흥민의 압박으로 상대 수비수가 자책골을 넣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가 패닉에 빠진 겁니다. 이런 압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의 심리를 읽고 그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 4개의 어시스트는 더 놀라웠습니다. 모두 킬 패스, 즉 수비 라인을 찢어버리는 결정적인 패스였어요. 상대 수비수들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정확하게 노려서 패스를 찔러 넣는 건 엄청난 공간, 인지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성공시켰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